오늘은 요셉이 110세로 사망하고 이제 요셉이 근무하던 총리로 근무하던 힉소스 왕조는 역사책에서 기록하는 힉소스 왕조고, 요셉이 근무하던 그 힉소스 왕조가 급격히 멸망하면서 이제 이집트의 18왕조가 정권을 장악하고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585년에 총리 요셉이 80년간 근무하던 힉소스 왕조에서 총신총리로 110세에 사망을 한 후에 1년이 지나서 힉소스 왕조가 급속하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1584년 기원전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81세로 전사했다. 파라오의 이름이 마그론이에요. 이 마그론이라는 왕은 요셉 총리가 30살에 총리 되기 바로 직전에 출생을 했고, 그 왕의 둘째 아들로 출생을 했고, 왕의 첫째 아들 장남은 2살인데 이때 사망을 해요. 그래서 왕의 첫째 아들 이름은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2살에 떨어져서 사망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이 그날 같은 시기에 출생을 해요. 이 예언을 요셉이 함으로써 요셉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총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1584년에 힉소스 왕조가 급속히 붕괴되고, 그래서 힉소스의 잔당들은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저항을 했는데, 결국 3년에 걸친 토벌 작전에 완전히 다 멸망을 했어요. 멸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584년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84년부터 하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18왕조가. 그때 1584년에 왕궁을, 이 힉소스 왕조의 설립자를 위한 왕궁을 지으라고 해서 왕궁을 지었어요. 이집트 18왕조 통치자, 제일 첫 번째 통치자는 아흐모세 1세, 아흐모세 첫 번째 통치자 이름이 아흐모세 1세예요. 아흐모세 1세. 보통 아모세 이렇게 하기도 해요. 1592년부터 1567년까지 통치를 했고, 25년 동안 그 중간에 요셉이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그리고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1584년 그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 81세가 전사했고, 이제 18왕조가 공격을 해와서, 그 다음에 요 힉소스 왕조가 84년부터 요의 완전 잔당들이 사루헨이나 요새까지 밀려나가면서 잔당들이 저항을 했지만 이제 완전히 멸절을 당했고, 그 이후에 1567년까지 아흐모세가 25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세는, 이 왕은 18왕조의 제일 첫 번째 설립자며 통치자예요. 또 이 아흐모세의 이제 형제 까모세가 설립자인데, 까모세가 사망하면서 이 아모세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통치를 해서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 두 번째 왕으로는 아메노텝 1세, 이름이 아메노텝 1세예요. 1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35세에 죽었어요. 이 35세 죽을 때 전쟁을 해서 죽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 큰 전쟁이 있었어요. 큰 전쟁이 있었고, 시팀이라는 그 섬, 사이프러스 섬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에돔의 연합군하고 또 동쪽의 자손들
또 이스마엘 자손들을 다 합쳐서 80명을 몰고서 이집트를 공격했을 때 통치자가 아멘호텝 1세였는데 그때 35살로 전사 아니면 사망해서 그때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전쟁 기록이 쫙 나와요. 야살의 책에 보면. 그래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 1554년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라고 그러는데 이 시팀을 통치한 것은 73세부터 123세까지 때는 1579년부터 1529년까지 그 정확하게 중간 25년 차 스보가 98세 때 1554년에 연합군을 이끌고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 또 이제 이건 세일 땅에 있는 그 야곱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동쪽의 자손들 아브람과 그드라의 후손이 아브람 노년의 그드라의 후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첫 하갈 이스마엘 자손들 그 연합군이 이집트를 침공했어요. 그것이 1554년 그래서 세 번째 통치자 1554년에 야셀의 책의 기록대로 1554년 야셀의 기록대로 아들 메롤 이름은 야셀의 책에 나오는 메롤 이름이고 역사책에는 투투모세 1세라고 나와요. 투투모세 1세. 그 메롤 왕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 아들, 그 위에 아버지가 35살에 사망을 해서 갑자기 이제 투투모세 1세가 신세대가 20살에 왕이 됐고 94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가장 그 악연이 있는 것이 투투모세 1세예요. 메롤 왕 투투모세 1세. 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압박하고 못살게 굴고 노예로 이렇게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투투모세 1세예요. 자, 그 아들 투투모세 1세 메롤 왕 통치 기간은 1554년부터 1460년까지 1460년이면 이제 출애굽하기 축이 14년 전 돼요. 14년 전까지 총 94년 동안 통치를 했고 메롤 투투모세 1세 왕이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14세 때 사망을 했어요. 114세에 아주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3년 넘게 이제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메롤 왕은 투투모세 1세 왕은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75세까지는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를 했고 55년간 또 75세 이후로 죽을 때까지 114세까지는 10년 동안은 투투모세 2세는 이 메롤 왕 투투모세 1세의 큰 장녀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투투모세 2세 첩의 자식을 왕으로 10년간 이렇게 시켜주면서 바띠아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띠아 공주는 역사책에는 하셉슈트 여왕으로 나와요. 하셉슈트 여왕. 그래서 하셉슈트 여왕의 배달은 첩의 자식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고 남동생 겸 남편이에요. 그래서 하셉슈트가 자기 배달은 남동생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왕을 시켜줬고 그 이후로는 20년 동안 하셉슈트 여왕으로 섭정을 했어요. 아직 아버지 메롤 투투모 1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들, 첩의 자식 아들, 또 친딸, 장녀,
바띠아 공주가 20년,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섭정이 없이, 후계자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아마 하셉슈트가 아버지도 노년이고 그러니까 하셉슈트가 실세가 됐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1세가 죽기 3년 전에 심하게 아프니까 이제 죽을 걸 알고 후계자를 세웠는데, 3년 전에 투트모세 1세의 친아들, 이 아들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자기 큰 누나 바띠아 공주하고는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둘째 아들 하셉슈트의 친 어린 남동생,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요. 어린 남동생 메롤 투트모세 1세 후계자로 네 번째 통치자로 아디캄 개인적인 이름은 아디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 이 아디캄을 17살에 이제 왕 후계자 교육을 3년 동안 시켜서 1460년에 투트모세 1세가 사망하고 이 아디캄이 투트모세 3세가 통치자로 이제 왕 위에 올라요. 자, 그 투트모세 3세는 왕이 올라서 10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3년, 4년밖에 못했어요. 나머지 6년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6년 문둥병 치료한다고 하다가 1450년 출애굽 4년 전에 문둥병으로 사망했고, 그 위에 큰 누나 장녀 바띠아 공주는 자기 친동생이 왕권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 동안에 문둥병이 걸리고 그랬어도 그 자기 동생을 쳐내서 뭐 쫓아내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 뒤를 계속 봐주면서 실세로서 큰 누나니까 실세로서 그 대리 통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1554년 1499년까지 투트모세가 아메노텝 1세가 사망한 그 이후에 그의 아들 투트모세 1세, 여기 조금 넘어가서 야셀의 세계 여기 메롤 투트모세 1세가 총 통치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14세까지 총 94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고, 이 시기에 메롤 투트모세 1세의 아버지 아멘호텝 1세는 35세에 전사했다. 1554년에 전사했어요. 시팀 섬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연합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왔을 때 큰 전쟁. 이때는 이집트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30만 명이 모여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80만 명한테 밀려서 도망가다가 이스라엘에서 차출된 인원 150명 예비대가 나가서 이 80만 명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야후와의 전쟁으로 이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끌어온 80만 명이 패전을 해요. 패전. 자,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는 젊었을 때 55년 동안 단독 통치했고 나머지 39년 동안은 아들, 딸을 내세워서 섭정을 했다. 그 다음에 자, 투트모세 1세가 48살일 때 단독 통치하던 기간 중에 모세가 출생을 했다. 1526년에 출생을 했어요.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고, 그 다음에 1531년, 모세가 출생하기 5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125년 되는 해, 그러니까 1656년에 이집트 이주했고 거기서 125년을 빼면 1531년이 돼요. 1531년에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계책 야곱의 후손들을 인구를 좀 줄여보려고 중노동으로 인구수 줄이기를 그런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구를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 야곱의 후손들의 인구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번성하더라.
애굽의 땅과 고센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1531년 그 바로 후로는 인구수가 엄청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556년 야셀제 64장 1절에 나오는 내용, 11장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통치자 앵기스 왕하고 시팀 섬의 에서의 손자 스보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앵기스 왕이 패전을 해요. 이 앵기스 왕이 그래서 여기 스보가 말하는 거야. 스보가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한테 너희 언약 동맹 중에 있으므로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사람들 너희가 그 아프리카의 앵기스 왕하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아프리카 앵기스와 싸우고 그와 그 모든 백성들을 쳤느니라. 죽였노라. 그러고 나서 이 전쟁이 있고 나서 또 이제 야후와의 전쟁이었어요. 이게 야후와의 전쟁으로 스보가 이겼는데 스보가 이 야후와의 전쟁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내가 잘나서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야곱의 자손들을 다 쳐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그 일으킨 전쟁이 1554년이에요. 1554년. 그러니까 그 전쟁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이집트 쳐 들어가게 되는 것이 1554년 큰 전쟁이에요. 자, 11절 보라, 내가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 앵기스 왕과 싸우고 야후와의 전쟁이었는데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느니라. 그 전쟁의 결과는 에돔과 동맹 관계에 있는 앵기스가 패전을 했고 또 이 이유로 인해서 스보가 앵기스하고 전쟁에서 앵기스가 패전한 것을 두고서 나중에 요 사람 에돔의 통치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라는 이 얼빠진 통치자가 자기 동맹국 에돔이 패전했다 하는 그 과거의 역사를 듣고 시팀 섬에 에서의 손자 스보를 쳐 죽이기 위해서 쳐 들어간 때가 요때요. 그러니까 요 삼나가 에돔의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라는 이 통치자가 왕이 되자마자 군대를 일으켜서 얼마 전에 어떤 놈이 우리 동맹국 앵기스를 쳐 까부셔서 그러면 내가 그 쳐부신 놈을 이제 죽여야지 하면서 시팀 섬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쳐 들어갔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시팀 섬으로 가서 전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치자 저분은 우리 할아버지인데 같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한쪽 에서의 손자 이쪽은 에서의 손자의 또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서 에서의 후손들 에돔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전쟁하면 안 됩니다. 통치자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분도 우리 에서의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삼나가 이때 군대를 이끌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그 섬에서 빠져나와서 에돔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올 거라는 그 헛소문이 파다했어요. 헛소문이.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메롤 투투못의 1세, 메롤 투투못의 1세가 43살인데 43살에 완전히 쫄았어요. 완전히 쫄아가지고 모세가 출생하기 5년 전인데 에서의 에돔에 있는 에서의 그 후손들이 이집트로 또 쳐들어올까 겁이 난다. 빨리 이 성읍을 요새화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다그쳐서 빨리 성읍을 전부 요새화해라.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게 바로 1531년이에요. 1531년. 자, 네 번째 줄. 그 에돔 왕 삼나 그 통치자가 에서의 손자 스보가 121세예요. 스보와 개인적인 번역상 전투 개시하지 않았으니 이렇게 했는데, 이 에돔의 왕 삼나가 시팀의 통치자 스보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스보가 이제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예요. 죽기 2년 전에 그 공격을 했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그 에돔 왕 통치자 삼나 1531년에 삼나를 막으며 만류하기를, 그 시팀의 통치자 그 사람은 에서의 손자로 스보는 그들 에돔 에서의 자손들의 형제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삼나, 마스레가 출신의 에돔 왕 삼나, 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 창세기 36장 36절 나와요. 에서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의 모든 군대, 에돔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에돔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에돔 왕 삼나가 군대를 일으켜서 시팀 섬으로 쳐들어가서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를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갔다가 다시 에돔의 군대를 철수해서 돌아올 때 1531년 이집트 사람들은 이 군대가 이집트로 쳐 올라올 것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쫄아서 1531년에 이집트에 있는 그 성읍들을 전부 요새화하라고 아주 다그치고 해서 모세가 출생하기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많이 억압을 많이 했어요. 모세 출생하기 5년 전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 결국 에서의 손자 121세 스보와 싸우기 위해서 더 나가지 않았다. 시팀 섬에서 에돔 군대를 철수했다. 1531년. 자, 야사르체기 66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 투투못의 1세가 43살인데 이 소문에 대해서 듣고 말하기를, 에돔의 통치자 삼나,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 통치자가 창세기 36절에 시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의 자손들과 싸우기로 결심하였도다. 전쟁 소문이 있은 후에 그 마스레가의 삼나가 다시 애굽의 18왕조 메롤투투못의 1세 43살 1531년 싸우기 위해서 나올 것이라 전쟁 헛소문이 그렇게 아주 파다했어요. 그래서 야사르체기 66장 6절 애굽 사람들이 이 일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 통치자 마스레가의 삼나 36장 36절에 나오는 그 에돔의 통치자가 애굽 이집트하고 싸울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때 1531년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많은 강제 노동 비돔과 람셋의 성읍을 요새화하는 거기에 많이 노예로서 강제 노역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투투못의 1세가 20살에 통치하기 시작한 후 43년, 통치한 지 23년 후에 다시 23년 전에 있었던 그 큰 전쟁, 우리 아버지가 그 큰 전쟁에서 사망했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또 23년 만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그 전쟁 대비 성읍을 요새화하고 강제 노동으로 탄압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줄여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야사르체기 65장 18절 1554년 큰 전쟁 직후 1554년에 18절 그러므로 이제 통치자 왕 투투못의 1세가 이 땅을 요새화하라고 명령하셨다. 비돔과 람셋 성읍을 요새화하는 강제 노동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원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닷
하닷은 별 3개인데 이 사람은 에돔의 통치자예요.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 하닷의 때에 에서의 자손들과 전쟁 그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일으킨 그 연합군 80만 명하고 큰 전쟁을 일으켰어요. 1554년에. 그때 아메노테 1세 18왕제 아메노테 1세가 35세로 사망했다. 사망한 그 후에 그 전쟁통에 그 세 번째 왕 투트모세 1세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이었대. 그때 큰 전쟁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큰 전쟁으로 또 다시 쳐들어올까봐 1531년에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66장 7절에 66장 여기 야사렛에게 66장 7절 이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서둘러서 너희 일을 하라. 그래 요새화하는 성읍을 요새화하는 그 노동에 너희를 하라. 너희 업무를 마치라. 이 땅을 강하게 만들라. 요새화 너희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 이집트하고 싸우기 위해서 또 쳐들어올까 두렵도다. 야곱의 후손 너희들 때문에 에서의 후손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에 또 쳐들어올까봐 두렵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80만 명이 쳐들어오는 큰 전쟁이 두렵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31년 야사렛의 66장 8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의 일 그러니까 성읍을 요새화하는 일에 매일 동원이 됐다. 애굽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숫자를 줄이려고 그들을 노동으로 괴롭혔다. 1531년 에서의 후손들이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는 요때 출생을 했고 요때 73세 또 97세 또 요때 이집트를 침공했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요때 그 다음에 이때는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이 스보를 죽이겠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시팀 섬으로 쳐들어왔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군대를 돌려서 돌아갔을 때 그 다음에 그 군대가 돌려서 이집트로 공격할 거라는 큰 소문이 났던 그때고 그 다음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23세로 사망했어요. 요게 그래서 자 시드의 통치자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의 공격에서 승전한 요 1551년 전쟁의 결과를 1531년에 여기는 96세요. 96세 여기 96세 1531년에 시팀의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스보를 잡아 죽이려고 121세 스보를 보복전쟁을 시도하려다가 에서의 자손들의 만류로 전쟁 개시도 못하고 에서의 자손들의 군대를 돌려서 에돔의 땅으로 군대를 돌려 퇴각하였는데 이때 에서의 후손들이 이집트 18왕조를 또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 시팀 섬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 121세하고 전쟁을 일으키려다가 공격 개시도 못해보고 퇴각하는 군대를 돌려서 이집트 18왕조로 공격해 올 거라는 헛소문이 돌았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 18왕조 투트모세 1세가 43살에 성읍을 빨리 요새화하라고 독촉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이스라엘 인구수를 줄여보기에 또 실패를 했다. 그래서 1531년 요게벳은 1530년 130세에 혼인하기 1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 위기에 그예요. 요게벳이 1530년에 미리암을 출산하고 1529년에 아론을 출산해요. 아론을. 그러니까 요게벳이 혼인하기 1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